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서로 승복하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자, 신현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일단 당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말하지 않느냐,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스치듯 유튜브에서 얘기한 게 그거 말고는 왜 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앞으로도 당연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건가요? 굳이 그걸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금까지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 탄핵들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승복한다 안 한다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결과를 반발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헌재를 침탈해야 된다라는 선동의 메시지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못마땅한 결과라 할지라도 네.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지자들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선진국으로서의 너무 정치가 지금은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네. 양 당에서 해야 될 모습이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선동하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더 과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기의 극복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 변호사님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승복을 미리 선언하자 이런 얘기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정당에서 내는 메시지랑은 조금 더 의미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은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그 영역에 있는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이 나오면 물론 이제 상고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실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다 기각이 되면 이제 법률적인 쟁점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승복을 하고 물론 상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선 불출마를 언급한 거겠죠.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가 된다면 대선에 출마해서 아까 말씀 주신 헌법 몇 조에 대한 해석이 대통령이 되면 마치 기존 진행되었던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와 관련 또 국론 분열 이런 식의 정치적 혼란을 똑같은 그 잣대로 보면 여기서도 정치적 혼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정치적 혼란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승복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는 거고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사실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선고되면 아마 메시지가 나오겠죠. 만약 재판 선고 전에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도 난 다 받아들이겠다. 피고인이나 피청구인 입장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전제가 붙는 것이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만약에 승복 메시지를 내게 되면 헌법재판관들한테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또 그릇된 메시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청구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치권한테 요구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정치적인 활용 에너지를 어떻게 획득할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활용할 여러 가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내시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불복종한다 하더라도 이게 폭력적이거나 과잉된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 관리는 분명히 충분합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판결 선고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재판과 관련해서도 승복해 주길 바란다는 어떤 취지의 메시지를 낸 적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헌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지금
관심사가 집중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승복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라라는 목소리에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이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보인 모습이 8년 전과 탄판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가 승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복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 심부름꾼이라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을 기각하면 이전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밤새 싸웁시다 여러분.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네, 지금 판이하게 다른 두 장면 그러니까요. 보셨는데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표도 나중에는 이제 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을 하면은 이 혁명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직접 승복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란 수계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하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계라는 걸 딱 달아놨어요 앞에. 그러면은 인용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 그 승복 선언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형사재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론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피고인 신분이기도 한데 여기 대해서 헌재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도 승복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나중에 그 재판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자연스럽게 승복을 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나오길 수밖에 없는데 네. 절차적 정당성을 다 갖춰서 그 선고를 했는데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승복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승복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지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2017년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같은 사람 맞습니까? 승복할 겁니까? 해선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참 연구 대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주 52시간제 발언이라든지 먹사니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저 말씀에 진정성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선동가적 기질이 굉장히 다분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셨을 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도 좀 자중하고 이렇게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말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실천하지 않잖아요. 약속하면 뭐 합니까? 공동의 승복선을 하면 뭐 해요? 안 지킬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건 우리 당의 공식 그분이 제일 입장이다. 거짓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예.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가 나갔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 의원 난 당신을 더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부분인데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엉뚱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고 야당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성취 부의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정강훈 씨 같은 사람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처단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아니면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하는 각하만이 그 국민들의 답이다. 이거 아니면 그 각하가 나와야 우리는 승복할 수 있다. 나머지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인용하는 사람들은 뭐 을사오적이다. 이런 발언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르다. 우리는 승복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승복하겠다가 아니라 자꾸 탄핵 반대 집회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회에서 이런 헌법재판소를 처단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중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자중하는 공당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